안녕하세요. 별빛마루의 노후 건강 정보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 역시 나이를 먹어가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있는데요. 주변을 둘러보다 보니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존중받고 사랑받는 반면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점점 소외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단순히 운이 좋고 나쁜 문제일까요? 아니면 개인의 성격 차이일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무시당하는 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나이 차별이라는 사회적 문제도 분명히 존재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직장에서, 동네에서, 가족 모임에서 그분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깨달은 것이 있어요. 같은 나이, 비슷한 환경에 계신 분들인데도 어떤 분은 모든 세대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반면 어떤 분은 점점 외면받게 되더라고요. 그 차이를 자세히 관찰해보니 늙어서 무시당하는 분들에게는 공통적인 패턴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세 가지 행동입니다. 혹시 저 자신에게도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저 역시 이런 모습들을 보이며 살아온 부분이 많거든요. 오히려 서로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자는 마음으로 나누는 이야기예요.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 이야기에만 매달리는 습관입니다. 저도 그렇고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기억들이 더욱 생생해지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의 성공담, 고생했던 이야기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운 추억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사실 경험담 자체는 정말 소중한 자산이에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쌓인 지혜와 노하우들, 실패와 성공의 경험들은 젊은 세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문제는 그 전달 방식에 있습니다. 제가 직장에 다닐 때 일입니다. 부서에 계신 한 선배분이 계셨는데 정말 능력도 뛰어나시고 경험도 풍부하신 분이었어요. 하지만 회의 때마다 후배들과 대화할 때마다 항상 예전 이야기부터 시작하셨거든요. 지금 논의해야 할 안건이 있는데도 갑자기 20년 전에 비슷한 프로젝트를 어떻게 성공시켰는지,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부터 장황하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들 관심 있게 들었어요. 분명 배울 점이 많은 이야기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저 역시 반성하게 되는 부분인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했던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지난주에 들려줬던 무용담을 또 꺼내놓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관심 있게 들어주지만 점점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아, 또 그 이야기구나 하는 표정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회의실 분위기도 점점 어색해지고 사람들이 시계를 보기 시작하고 더 심각한 건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 이야기만 늘어놓게 된다는 점이에요.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웃집 젊은 부부가 육아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이야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요즘은 너무 편해졌다. 우리 때는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젊은 부부의 표정을 보니까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해서 말을 꺼낸 건데 저는 30년 전 제 경험담만 늘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건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 맞는 조언이었을 텐데 말이에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손자가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아이가 친구들과 게임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저희 세대의 놀이 문화 이야기를 시작하고 아이들이 처음에는 할아버지 이야기라며 신기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시큰둥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기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고 할아버지 이야기만 계속 나오니까 재미없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가족들도 저에게 일상적인 이야기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말해봐야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만 듣게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걸 선택하게 된 거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왜 사람들이 저를 대화에서 제외시키는 걸까? 왜 중요한 이야기를 저에게는 하지 않는 걸까 하면서 서운해했죠.
하지만 돌이켜보니 제가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거더라고요. 두 번째,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비판하는 습관.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걸 실감하게 돼요. 저희가 젊었을 때와는 정말 다른 세상이잖아요. 기술도, 문화도, 사람들의 생각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현재가 과거보다 나아진 부분들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모든 게 더 단순하고 명확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 투성이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무조건 비판부터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내심이 없다, 예의가 없다, 너무 이기적이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저 역시 그런 적이 많았어요. 직장에서 젊은 동료들을 보면서 요즘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다고 혼잣말을 하거나 새로운 업무 방식에 대해서도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어서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컴퓨터로 모든 걸 처리하고 온라인으로 회의하고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보는 것들. 처음에는 정말 적응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전 방식이 더 좋았다.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는 말이 먼저 나오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태도는 결국 저 자신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젊은 동료들이 저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상의를 해오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어차피 말해봐야 부정적인 반응만 돌아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겠죠.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왜 굳이 위험을 감수하냐며 반대했어요. 딸이 아이 교육 방식에 대해 상의해 왔을 때도 요즘 애들은 너무 과보호받는다며 비판부터 했죠. 심지어 손자가 새로 나온 게임 이야기를 할 때도 요즘 애들은 게임만 한다. 바깥에서 뛰어놀아야 건강한데 라며 잔소리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재미있어 하는 걸 함께 즐겨주기는커녕 무조건 비판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족들도 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기를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상의를 해봐야 비판만 들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차라리 혼자 결정하는 걸 선택하게 된 거죠. 정말 뼈아픈 깨달음이었어요. 제가 현명한 조언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들의 의욕을 꺾고 소통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의 문화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무조건 틀렸다고 단정하는 태도가 문제였어요.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어떤 배경과 이유가 있는지는 들어보지도 않고 제 기준으로만 판단했던 거죠. 하루는 손자와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아이가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하니까 저는 당황스러워서 그런 게 무슨 직업이냐, 제대로 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손자가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제 꿈을 왜 항상 이상하다고 하세요? 친구들은 다 응원해 주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찔렸어요. 제가 아이의 꿈을 응원해 주기는커녕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제게는 낯선 분야였지만 아이에게는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말이죠. 세 번째,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는 습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활동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퇴직도 하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요. 이런 변화들은 정말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상황을 핑계로 아예 새로운 관계나 활동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저 역시 퇴직 후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어색하고 모르는 것들 투성이라 창피하기도 하고 퇴직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정말 자유로웠어요. 그동안 바쁘게 살아왔으니까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료해지기 시작했어요.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해 보려고 했어요. 문화센터 강의도 신청해보고 등산 모임에도 나가보고 하지만 이상하게 적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사람들은 이미 서로 친하고 저만 새로운 사람이라 어색하고 대화 주제도 따라가기 힘들고 특히 요즘 일어나는 일들이나 새로운 기술,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정말 소외감을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그런 모임들을 피하게 되었어요. 괜히 나가서 민폐만 끼치는 것 같고 어차피 저랑 맞지 않는 사람들인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집에만 있게 되고 기존에 알던 사람들하고만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들고 결국에는 정말 좁은 세계 안에서만 살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몇 명 안 되는 옛 동료들하고만 만나고 나머지 시간은 혼자 TV 보거나 집안일만 하고
이렇게 되면 세상의 변화를 따라잡기 어려워지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점점 어려워져요.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대화할 거리도 없어지고 결국 또 옛날 이야기나 불평만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특히 새로운 기술들을 배우는 것도 포기하게 되어요. 스마트폰도 전화 받고 걸기만 하고 인터넷도 뉴스 보는 정도만 하고 젊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사용하는 것들을 전혀 모르게 되니까 점점 대화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루는 손자가 저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저는 그게 뭔지 몰라서 며칠 뒤에야 확인했어요. 아이가 할머니한테 재미있는 동영상을 보여주고 싶어서 보낸 건데 저는 그런 기능이 있는지도 몰랐던 거죠. 아이가 직접 와서 어떻게 보는 건지 알려줬는데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동안 저는 그런 걸 배우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고 어려워해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과의 소통도 점점 어려워지고 현대적인 방식으로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힘들어지고 결국 더욱 고립되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또 다른 문제는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아예 포기해버린다는 점이에요. 나이가 들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 어렵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처음부터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사를 간 후에 새로운 동네에서 이웃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처음 몇 번 인사를 나누고 나서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니까 괜히 민폐인 것 같아서 더 이상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분들도 저와 친해지고 싶어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먼저 벽을 쌓아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나이 차이나 관심사 차이를 핑계로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단정해버렸던 거죠. 성찰과 변화의 시작.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과연 나이가 들어서 무시당하는 것이 단순히 사회의 문제일까요? 물론 나이 차별이나 세대 갈등 같은 사회적 문제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결국 존중이라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늘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분들은 모든 세대로부터 사랑받고 제가 아는 한 분은 올해 75세이신데 정말 멋지세요. 스마트폰도 젊은 사람들보다 더 잘 사용하시고 새로운 문화나 트렌드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무엇보다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말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그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이를 잊게 돼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깊이 있는 조언도 해주시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들에 대한 호기심과 열린 마음을 잃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그분을 좋아하고 존경해요. 반대로 나이는 어리지만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젊어도 외면받기 마찬가지예요. 결국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과 태도의 문제인 거죠.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역시 완벽하지 않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과거에만 매달리지 말고 현재를 살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제 경험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맥락에서 적절히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태도가 중요해요. 저는 이제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의식적으로 제 이야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려고 노력해요. 손자가 학교 이야기를 하면 끝까지 들어보고 궁금한 걸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가 훨씬 즐거워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제 경험을 이야기할 때도 타이밍을 생각해요. 상대방이 조언을 구할 때 비슷한 상황에 대해 궁금해할 때 자연스럽게 들려주는 거죠. 그러면 같은 이야기라도 훨씬 더 관심 있게 들어주세요. 두 번째로는 변화를 받아들이려는 열린 마음이 필요해요. 새로운 것들을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일단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도 적어도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알아보려고 하는 자세 말이에요. 저는 이제 젊은 사람들의 문화나 생각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려고 해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러면 생각보다 합리적인 이유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틀렸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다른 관점이구나, 시대가 다르니까 생각도 다를 수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요. 마지막으로는 스스로 문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고 모르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는 의식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해요. 스마트폰 사용법도 손자에게 배우고 동네 모임에도 나가보고 문화센터 강의도 꾸준히 참석하려고 노력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고 힘들었어요. 모르는 것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때로는 창피한 상황도 생기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해 보니까 점점 재미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특히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얻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얼마나 좁은 세계에서 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거든요. 얼마 전에는 요가 수업에 참여해 봤는데 처음에는 정말 우스꽝스러웠어요. 몸도 뻣뻣하고 자세도 엉망이고 하지만 선생님과 다른 수강생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시더라고요. 나이나 실력을 갖고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 자체를 격려해 주셨어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저를 나이로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이에 상관없이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환영해 주더라고요. 진정한 소통의 의미. 이런 변화를 경험하면서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소통이라는 건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몰라도 나이가 들면서는 정말 진심 어린 소통이 필요해지거든요. 형식적인 대화나 일방적인 말하기로는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없어요. 며칠 전에 딸과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아이 교육 문제로 고민이 많다고 하길래 예전 같으면 제 경험담부터 늘어놓았을 텐데 이번에는 먼저 딸의 마음을 들어봤어요. 정말 많은 고민과 걱정을 안고 있더라고요. 아이가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은 저와 똑같은데 요즘 세상은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와는 너무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딸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 경험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딸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싶어 하는지 먼저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 제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봤죠. 그랬더니 딸이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엄마가 항상 옛날식으로만 생각하신다고 서운해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든든한 조언자가 되어주신다고 말해줬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가진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필요로 할 때 적절히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더 의미 있다는 걸요. 작은 변화들이 만드는 큰 차이. 이런 마음가짐의 변화들이 쌓이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많이 달라졌어요. 가족들이 저에게 더 자주 연락하고 중요한 일들을 상의해 오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더 즐거워졌고 새로운 인간관계도 조금씩 늘어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저 자신이 더 행복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저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서운하고 외로웠는데 이제는 제가 먼저 다가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니까 관계가 훨씬 따뜻해졌거든요.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실수할 때도 있고 옛날 습관이 나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하다 보니 점점 나아지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손자와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일방적으로 훈계하거나 옛날 이야기만 했는데 이제는 아이의 관심사에 대해 진짜로 궁금해하고 배우려고 해요.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학교에서 배우는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들어봐요. 그러면 아이가 정말 신나서 이야기해 주거든요. 할머니가 자기 이야기를 진짜로 들어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욱 가까워진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손자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 요즘 할머니랑 이야기하는 게 정말 재미있어요. 예전에는 할머니가 무서웠는데 이제는 친구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뭉클했어요. 제가 변하려고 노력한 게 아이에게도 전해졌구나 싶어서 말이에요. 나이 들매 진정한 의미.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나이 들매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있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젊을 때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여기거나 내 경험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오히려 더 겸손해져야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은 넓고 사람들은 다양하고 내가 아는 것은 정말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걸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리고 상황을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든다는 것을 특권이 아니라 책임으로 생각해요.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야 할 책임, 젊은 세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할 책임 말이에요. 마무리하며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경험하고 깨달은 것들을 솔직하게 나누어 봤는데 여러분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서 무시당하는 것은 정말 슬프고 외로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사회 탓으로만 돌리기보다는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과거에만 매달리지 않기, 무조건 비판하지 않기, 스스로 문을 닫지 않기. 이 세 가지만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본다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물론 쉽지 않아요. 저 역시 아직도 완벽하지 않고 실수할 때도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조금씩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는 걸 경험으로 알게 되었어요. 사실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이에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더 나은 노년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든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말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변화를 시도해 보셨으면 해요. 변화는 언제든 가능하니까요. 나이와 상관없이 말이에요. 감사합니다.